안녕하세요. 간호지식제작소입니다.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 아동간호학 35문항 풀이입니다. 문제 1. 2세 동생을 괴롭히는 5세 아동을 어머니가 지켜볼 수 있는 거실의 구석자리에 혼자 5분간 앉아있게 하는 훈육 방법은? 정답은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해당 아동을 특정한 장소로 이동시켜서 일정 시간 동안 혼자 두어 아동에게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 적절한 행동을 유도합니다. 무시는 아동에게 주는 반응의 부재로 인해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세 아동이 동생을 괴롭힌다면 부모나 양육자는 해당 행동을 무시하고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아동에게 어떤 형태의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여 원하는 행동을 유도합니다. 보상은 아동의 동기부여와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소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체벌은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부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거나 불쾌한 자극이나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동과의 신뢰와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2. 요로감염이 예측되는 5세 여아의 소변 검사를 준비할 때 할 말로 옳은 것은? 정답은 오줌에 나쁜 균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아이의 건강과 회복에 관심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며 불필요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검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아동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아동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끝날 때까지 울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아동에게 불안감을 주고 긴장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검사를 씩씩하게 잘하던데 너도 잘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떤 아동은 자신과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는 것에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3. 학령정이 아동의 인지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생각한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입니다. 학령정의는 6에서 12세 사이입니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상상력과 환상력이 풍부하며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여 자신의 의견과 욕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밀한 색상 간의 차이를 구별하고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기는 3에서 4세입니다. 동일한 양의 물이 컵의 모양과 상관없이 같음을 아는 시기는 6에서 7세 정도입니다. 고민형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는 시기는 보통 7에서 9세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 아동은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고 현실과 상상의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4. 18개월 아동에게 적합한 놀잇감은? 정답은 밀고 다니는 유아용 카트입니다. 18개월 아동에게 적합한 놀잇감은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안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밀고 다니는 유아용 카트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책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밀어주는 동작을 통해 근육 발달과 균형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바퀴가 둥글고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충돌 시에도 안전합니다. 세발 자전거는 2, 3세에 타며 균형 감각과 운동 능력을 길러줍니다. 색칠놀이는 3세 이상 놀잇감입니다.
손의 조화가 섬세한 근육 제거로 발달하여 색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는 5세 이상부터 탑니다. 문제 5. 4개월 영에게 모빌이나 딸랑이를 제공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정답은 감각 발달입니다. 연가기의 특징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단계입니다.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기억력이 점차 발달합니다. 언어 발달.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단계로 처음에는 간단한 소리와 웃음으로 의사소통하다가 점차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아 중심적인 행동을 보이며 자신의 욕구와 요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개발합니다. 문제 6.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가를 자동차에 안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자동차 뒷좌석에 자동차 후면을 바라보게 장착한 카시트에 안친다 입니다. 연가용 카시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리띠와 어깨띠를 올바르게 조절해야 합니다. 허리띠는 연가의 골반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조절하고 어깨띠는 어깨 위에 놓여야 합니다. 허리띠와 어깨띠는 너무 느슨하지 않게 조절해야 연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가용 카시트를 뒷좌석에 반대로 설치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연가용 카시트는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연가의 안전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에 자동차 후면을 바라보게 장착한 카시트에 앉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시트는 연가의 몸을 지탱하면서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가를 카시트에 묶음으로써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문제 7. 분만 직후 신생아의 물기를 닦아주고 젖은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는 것은 무엇에 의한 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인가? 정답은 증발입니다. 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신생아의 물기를 닦아주고 모자를 씌워주면 천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의 특성 중 전도는 열이 고체 물질 내에서 전달되는 과정으로, 예를 들면 주전자 손잡이가 뜨거워지거나 얼음을 만지면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류는 밀도 변화로 유체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복사는 열이 전자기파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태양은 열과 광선을 복사하고 전자기파 오븐으로 음식을 가열합니다. 발하는 기체가 액체 상태로 전이됩니다. 상처에 피가 나면 피는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발환됩니다. 알코올은 낮은 온도에서 증발하기 쉽고 액체에서 기체로 발환됩니다. 증은 발환과 마찬가지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전이됩니다. 그러나 발환은 표면에서 일어나고 증발은 부피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발환은 빠르고 강한 열이 필요하지만 증발은 천천히 일어나고 온도에 민감합니다. 발환은 물질 전체가 증기 형태로 존재하지만 증발은 액체 상태의 물질의 표면에서 분자가 이탈하여 기체 상태로 전이됩니다. 문제 8. 출생 시 3,900g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만사가의 생후 3일째 체중이 3,750g이다. 모유를 먹는 이 신생에게 필요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체중 감소가 정상 범위이므로 신생아가 원할 때마다 수유한다, 입니다. 출생 후 첫 3에서 5일 동안 체중은 생후 3일까지 10%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어난 직후 체내에 적정한 체액량을 확보하려고 체내 물질 대사가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중 감소가 생리적 범위 안에 있다면 수유 횟수를 늘리거나 수유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모유 수유를 지속하면 됩니다. 신생에게 영양액을 정맥으로 주입하지는 않고 대부분 경구로 섭취시킵니다. 조제분유는 모유에 비해 열량이 높아 추가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한 경우 모유와 함께 조제분유를 보충 수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9.
신생아의 왼쪽 입가를 손가락으로 건드리니 신생아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의 반사는? 정답은 먹이찾기 반사입니다. 먹이찾기 반사는 신생아의 입 주변을 자극하면 신생아는 입을 향해 머리를 돌리는 반사로 수유시 유방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호흡 반사는 신생아는 출생 직후 호흡을 시작하며 기저 반사로서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흉곽 반사는 예상치 못한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해 신생아는 팔과 다리를 흥분하여 펴는 반사입니다. 연부 조임 반사는 손바닥에 물건을 갖게 되면 손을 강하게 조임하는 반사입니다. 빛에 대한 반사는 눈에 빛을 비추면 눈동자가 수축하는 반사입니다. 빨기 반사는 유방을 입에 대면 신생아는 자동적으로 유방을 빨게 되는 반사입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면 등을 둥글게 만드는 반사는 신생아의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동일한 쪽의 팔과 다리가 펴지고 반대편의 팔과 다리가 구부러지는 반사입니다. 구역 반사는 신생아가 입안에 자극물질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자발적인 방어 반사입니다. 신생아의 후두부에 위치한 구토 중추를 자극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연하 반사는 신생아가 유방 또는 젖병의 유액을 먹을 때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사적인 동작입니다. 이 반사는 유액이 입안에 도달하면 혀와 연하근을 조절하여 음식물을 삼키는 동작을 일으킵니다. 밀어내기 반사는 입안에 물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혀를 앞으로 밀고 추출하는 반사적인 동작입니다. 이 반사는 신생아의 생존 및 보호 반사로서 작용하며 외부로 들어오는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문제 10. 신생아의 신체 사정 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정답은 귓바퀴의 윗부분이 눈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입니다. 귓바퀴의 윗부분이 눈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면 선천성 소두증, 뒤틀린 머리형은 머리의 뼈나 조직의 발달 이상으로 인해 머리뼈가 출생 시보다 크고 넓게 형성되어 있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태입니다. 회음부와 목 주위에 회백색의 치즈 같은 물질이 나타난다면 선천성 천이성 지루성 피부염으로 수시로 씻거나 보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치료됩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신생아 신체 사정 시 양팔을 들었다가 갑자기 놓거나 놀라게 하면 사지를 편다면 근육의 긴장이 너무 높아져 움직임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한 반사적인 동작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신체 사정 시 경구개의 중앙선 양쪽에 작고 흰 상피세포 덩어리가 나타난다면 흰반점 또는 군반점이라고 합니다. 흰반점은 신생아의 구강 내 삼출물 중 일부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대개 무해하며 신생아가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둔부 주위에 경계가 불명확하고 옅은 푸른색 반점이 나타나는 둔반점은 신생아의 피부 중 일부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문제 11. 영에게 고형식을 제공할 때 계란의 흰자를 빼고 노른자만 주는 이유는? 정답은 알레르기 반응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연간은 아직 미성숙하므로 계란 흰제 포함된 단백질이 소화되기 어렵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노른자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으며 소화 흡수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연가가 섭취하는 고형식에는 가능하면 계란 노른자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은 계란, 우유, 땅콩, 견과류 등입니다. 문제 12. 6개월 연가가 전이가 나면서 평소보다 짜증이 많아지고 침을 흘린다고 어머니가 걱정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천에 싼 얼음 조각이나 치발기를 잇몸에 대어주세요. 연가의 전이는 약 6개월부터 시작되며 대개 2세부터 3세 사이에 모든 전이가 나옵니다. 전이는 식이물을 물리적으로 부수고 씹는 데 도움을 주며 언어 발달을 위한 소리 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연가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얼음 조각이나 치발기와 같은 차가운 물건을 잇몸에 대어주면 부어오른 잇몸을 진정시키고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문제 13. 입원한 30개월 유아가 집에서 입던 잠옷을 입고 집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숟가락을 사용하려고 하는 특성은? 정답은 의식주의입니다. 유아의 의식주의란 유아가 자신의 관점과 감정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성격입니다. 과관계의 이해가 어렵고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애착장애는 영가기와 유아기 초기부터 보호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아의 퇴행은 어떤 기술, 행동, 능력 또는 발달 영역에서 이전에 습득한 것을 잃거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을 멈추거나 이전에 잘했던 화장실 훈련을 되돌리는 경우 등이 예입니다. 아의 거부증 또는 선택적 거식증은 일부 유아들이 식사 시 특정 음식을 거부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식사 장애입니다. 문제 14. 대소병아리기 훈련이 가능한 24개월 아동의 발달 특성은? 정답은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2세 아동은 단어를 사용하여 물건이나 사물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단어 수가 늘어나며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하기 능력이 더욱 발전하여 문장을 조립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즐기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놀이하고 대화합니다. 한다. 신체적인 미세한 움직임을 개발하고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작은 물건을 잡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걷기와 달리기 능력이 향상되며 물건을 옮기거나 던지는 등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5. 사춘기 변화를 겪는 14세 남아가 정기 신체 검진에서 왼쪽 유방이 오른쪽 유방에 비해 약간 커졌다며 걱정할 때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사춘기 남아도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분비되며 이로 인해 가끔 유방이 조금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며 다음번 검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방 발달은 대부분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지만 때때로 한쪽이 다른 쪽보다 조금 더 빨리 발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 16. 최근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아침마다 배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울며 떼쓴다고 부모가 걱정하고 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아동의 복통은 사라진다고 하며 간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하고 있다. 간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매일 학교에 보내 학교 생활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아침마다 배가 아픈 것을 주장하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울며 떼쓴다면 이는 일종의 학교 거부증입니다. 일부 아동들이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고 신체적인 증상을 주장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아동이 학교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호소는 집에 있도록 하면 없어지고 다음 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다시 나타납니다. 원인은 과잉 보호를 하는 부모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모와의 이별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럼이 많고 예민한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에 있는 것으로 해서 부모의 관심을 더 받게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면 학교 거부증은 더 강해집니다. 매일 학교에 보내 학교 생활을 지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17. 3세 남아의 왼쪽 눈동자가 항상 바깥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왔다. 필요한 검진은? 정답은 펜라이트를 보게 하고 불빛이 양쪽 눈의 각막에 반사되는 위치를 관찰합니다. 외사시는 두 눈이 정렬되지 않고 동시에 동일한 방향을 향하지 못하는 눈의 운동장애입니다.
눈의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눈의 운동 조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적인 문제와 눈의 협응 능력에 영향을 주므로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되어야 합니다. 반사된 빛을 눈에 비추고 빛의 위치가 어떻게 반사되는지 관찰합니다. 정상적으로 정렬된 눈은 빛이 동일한 위치에서 반사되지만 외사시가 있는 경우 빛의 반사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18. 어머니가 저녁에 5세 아동을 목욕시키면서 낮에 혈액 채취 후 붙여둔 반창고를 떼려고 하니 아동이 떼지 말라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무엇 때문인가? 정답은 신체 손상이나 변형의 두려움입니다. 아동의 신체 손상이나 변형의 두려움은 아동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상한 점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또는 신체적인 손상을 겪은 경험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이나 외모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반창고를 떼는 것이 자신의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반창고가 제거되어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의 행동 중 분리불안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보호자와의 이별이나 분리 상황에서 강한 불안과 불편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걱정, 우울, 과도한 울음, 몸부림, 공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은 대부분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개선. 문제 19. 태어난 지 3주 된 신생에게서 나타난 증상 중 괴사소장 대장염으로 예측되는 특이 소견은? 정답은 혈변입니다. 신생에게서 괴사소장 대장염은 신생아장폐색증이라고도 불리며 신생아의 장 부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막혀서 소화체관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장폐색입니다. 장에서 혈액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 장 조직이 손상되고 괴사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복통, 설사, 혈변, 위축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손상으로 인해 대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염증과 감염을 동반하랍니다. 문제 20. 당뇨병을 앓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혈당이 25mgdl로 확인되었을 때 간호중재는? 정답은 포도당 정맥 투여입니다. 신생아의 정상 혈당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직후는 45에서 90mgdl, 젖먹이 후 2시간 이후에는 70에서 120mgdl입니다. 신생아의 혈당 수준은 출생 직후에는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며 이후 젖먹이나 모유를 섭취하면서 점차 정상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포도당은 저혈당을 빠르게 치료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포도당의 정맥 투여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혈당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의 치료에 사용되며 혈당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21. 생후 2일 된 신생아가 아직 퇴변을 보지 못했으며 수유 거부, 복부 팽만 및 담즙이 섞인 구토를 할 때 예측되는 질환은? 정답은 선청어대결장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적 거대결장은 항문 또는 항문과 직장 사이의 직장관이 누락되거나 단순한 정맥이나 항문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에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증상에는 식욕 부진, 복통, 담즙이 섞인 구토, 대변 및 소변의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수술은 대장과 항문을 연결하고 항문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하는 항문 성형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대변 배설이 가능해지고 항문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배꼽 탈창은 배꼽 주위의 복부 근육과 지방 조직이 약해지거나 이완되어 내장이 튀어나오는 상태입니다.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배꼽 부위의 근육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며 대개는 생후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에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신생아의 담도 폐쇄는 신생아가 태어난 후 첫 몇 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간에서 생성되는 빌리루빈이 담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혈액 중에 빌리루빈이 증가하여 노란색의 피부와 눈을 보이게 합니다. 간내 담관이나 담도가 폐쇄되어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고 간세포에서 분비되어 간장액 증가, 황달, 심한 경우 간경변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도 폐쇄는 일시적인 상태로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식도기관류는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식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식도의 일부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적 개입이 필요하며 식도의 이상적인 연결을 복원하는 수술이 수행됩니다. 신생아의 비대유문 협착은 신생아기에 나타나는 소화기 질환 중 하나로 위에 출구에 있는 유문이 비대해져 협착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위의 식량이 소화관으로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유문 근육을 절개하여 협착을 해소하고 소화 과정을 정상화시키는 절개술인 피리스케어 수술이 주로 수행됩니다. 문제 22. 30개월 남아가 편식이 심하고 잘 먹지 않아 또래보다 키가 작고 몸무게가 늘지 않는다며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입니다. 엄격하게 훈육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서둘러서 진행하지 않고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 시간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 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식사 시간을 활발한 대화와 유쾌한 분위기로 가득 채우면서 아이가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문제 23. 10개월 영가가 3일간 수유 후 구토와 하루 6에서 8회 설사를 하였으며 체중이 9kg에서 8.3kg로 줄었다. 이 영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정답은 대천문 함몰입니다. 신생아의 머리뼈는 성인에 비해 물렁하다. 전두골, 후두골, 두정골이 하나의 머리를 구성하는데 맞불리는 부분을 봉합이라고 하고 비어있는 부분을 대천문이라고 합니다. 천문은 뼈가 아닌 두개골의 막에 덮여진 간국입니다. 처음에는 증대하다가 이후 폐쇄됩니다. 11개월부터 다치기 시작해서 15에서 18개월이면 다칩니다. 너무 빨리 다치면 뇌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두증을 의심해야 하고 너무 늦게 다치면 곱사병, 수두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천문은 아이의 질병을 체크하는 부분으로 사용됩니다. 대천문이 팽창했다면 뇌압이 상승한 것이므로 뇌염, 뇌막염, 뇌수종을 의심합니다. 구토, 설사, 탈수, 영양실조, 고열일 때에는 대천문이 함몰된 것입니다. 문제 24. 아동의 신체 사정 결과 중 대동맥 축착의 특징적인 증상은? 정답은 팔의 혈압이 다리의 혈압보다 높습니다. 아동의 대동맥 축착은 대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상황입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 중 하나로 출생 전부터 대동맥에 이상이 발생하여 발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청색증, 호흡곤란, 식용부진, 발육지연, 심장소리 이상 등입니다. 대동맥 축착으로 인해 대동맥 내 혈압이 높아지고 말초 혈관 내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팔의 혈압이 다리의 혈압보다 높아집니다. 아동의 신체 사정에서 나타나는 자색반은 선천성 심장질환 중 하나인 심실중격결손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문제 25. 16개월 아동이 목소리가 쉬어 있고 컹컹거리는 기침을 많이 하며 흡기 시 천명이 나타나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았다. 입원 중 아동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네뷸라이저로 찬 증기를 흡입하게 합니다.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은 흔히 크루프라고 불리며 주로 연가와 어린아이들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이 빈다. 두부와 기관지의 염증으로 인해 호흡 곤란과 기침을 유발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감기나 기침 등의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은 경미하며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대부분 회복됩니다. 항생제는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네뷸라이저로 냉각증기를 흡입하면 기관지의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점막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기관지를 통과하는 기침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냉각증기는 기관지 내의 점액을 희석시키고 점액의 이완을 도와줍니다. 기관지 통로가 확장되고 점액의 분비와 증식이 감소하여 호흡이 원활해집니다. 문제 26. 심장도관 삽입을 받은 3개월 영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중재는? 정답은 카테터 삽입 부위의 출혈을 확인합니다. 연가의 심장도관 삽입은 심장과 혈관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작은 피부 절단 부위에서 작은 가느다란 관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심장 내부 구조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혈액 흐름의 방향, 속도 및 압력 등을 측정하여 혈류의 이상을 확인합니다. 이 시술 후에는 카테터 삽입 부위의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카테터 삽입 부위의 출혈을 주시해야 합니다. 문제 27. 14세 여아가 철결핍 빈혈을 진단받고 경구용 액상 철분 보충제를 1일 3회로 처방받았다. 이 여아에게 철분제 복용에 대해 교육할 내용은? 정답은 철분제는 빨대로 복용합니다. 철결핍성 빈혈의 철분을 먹는 이유는 철분이 혈액 속에서 적혈구의 주요 구성 요소인 혈색소를 생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액상 철분 보충제는 치아의 변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빨대를 이용하여 섭취합니다. 문제 28. 기관지천식 아동에게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정답은 개나 고양이의 비듬입니다. 천식은 기도의 염증과 수축으로 인해 호흡 곤란, 기침, 가슴 막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아동에게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인 알레르기는 가장 흔한 천식 유발 요인으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민감한 아동들이 호흡기 반응을 보입니다. 이 물질로는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애완동물의 비듬 등입니다. 감기, 독감과 같은 상기도 감염은 천식의 요인이 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 호흡기 염증이 증가하고 기도가 수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 대기 오염, 화학물질 등 환경적인 요인. 특히 흡연은 아동의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29. 인슐린 의존 당뇨병이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교실에서 인슐린 주사를 자가 투여하는 것을 친구들이 놀리자 이 아동은 점심을 먹지 않고 있다가 오후 수업 시간에 쓰러졌다. 이 아동에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은? 정답은 창백하고 땀이 납니다. 아동의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입니다. 이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분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로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 베타세포가 파괴되며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 시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증상으로는 심한 목마름, 식욕 부진, 급격한 체중 감소, 빈뇨,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의존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 인슐린을 투여해야 합니다. 식사하지 않고 투여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져서 저혈당증이 나타나며 이때에는 창백하고 땀이 나며 혼란, 어지러움, 두통, 졸림, 근육 경련,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혈당이 낮아질 때는 즉시 당을 섭취하거나 글루카곤 주사제 등을 사용하여 혈당 수치를 높여야 합니다. 문제 30. 시각장애가 있는 4세 아동이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였다. 이 아동을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병실의 물건 위치를 알려주고 물건을 옮기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가구나 물건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피하도록 합니다. 시각적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물건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아동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의 모든 일상생활을 도와준다면 아동의 자립성을 해칩니다. 간호사가 말없이 병실을 드나들면 아동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병실로 자주 바꿔준다면 아동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과 이야기하기 전에 손을 잡아서 친근함을 표현한다면 아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 31. 주로 어린 아동에게서 발생하며 뼈의 한쪽은 부러지고 반대쪽은 구부러진 골절 유형은? 정답은 생목, 생나무 골절입니다. 생목골절은 한쪽은 부러지지만 다른 쪽은 단지 구부러지기 때문에 불완전한 골절입니다. 불완전 골절은 골절된 부위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충격, 강한 압력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가로골절은 뼈가 수직 방향으로 횡단되어 발생하는 골절로 뼈의 가로 방향으로 나타나는 골절. 골절 부위에서 뼈가 완전히 횡단되기 때문에 뼈 조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사골절은 골절선이 뼈를 가로질러 비스듬하고 사선으로 생깁니다. 주로 무릎 관절 부근의 허벅지 뼈나 종아리 뼈에서 발생합니다. 나선형 골절은 골절선이 둥글거나 골간을 주위로 뒤틀어진 형태이다. 긴 뼈, 특히 상완골이나 장골에서 발생합니다. 분쇄골절은 골절 부위에서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외력이나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합니다. 문제 32. 볼거리를 앓는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은? 정답은 야채 스프입니다. 볼거리는 구강이나 인후에 염증이나 감염이 있을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음식과 액체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문제 33. 모기에 물린 3세 아동의 콧등에 붉은색 반점으로 시작하여 수포가 되고 터지면서 벌꿀색 가피가 생겼다. 이 아동의 빠른 회복을 위한 중재는? 정답은 항생제 연고를 도포합니다. 항생제 연고는 피부 감염 또는 상처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작은 상처, 농피부, 화상, 또는 충돌로 인한 피부 손상 등의 경우 항생제 연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연고를 도포할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씻으면 오염과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항진균제는 주로 세균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피부 감염, 균에 의한 폐렴, 중이염, 요로감염 등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연고는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구순포진이나 당뇨포진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부 발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증상을 완화합니다. 아동에게 스테로이드제는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인 천식,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관 전염 등에 투여합니다. 문제 34. 급성 림프 구백혈병으로 입원하여 화학요법 치료 중인 14세 아동의 천이 38.5도씨까지 오르고 혈액검사 소견상 절대 호중구 200 마이크로리터, C 반응 단백질 4.9 mgdl로 확인되었다. 이 아동에게 먼저 해야 할 중재는? 정답은 광범위 항생제 투여입니다.
급성 림프 구백혈병은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림프구라는 혈액세포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암입니다. 주로 골수와 혈액에서 발생하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건강한 혈액세포 생성을 방해합니다.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호중구는 인체를 세균 및 징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며 모든 염증에 초기 반응합니다. 절대 호중구 수는 총 백혈구수의 호중구 백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ANC가 감소하면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500 마이크로리터 이하로 감소하면 화농성 감염이 있는 것입니다. C 반응 단백질 수치는 일반적으로 혈액 내 염증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며 감염, 염증, 조직 손상 등의 상태에서 증가합니다. 성인은 0.5mg/dL 이하입니다. 문제 35 간호사가 말기 질병 상태인 아동의 어머니에게 호스피스 완화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추가 교육이 필요한 어머니의 반응은? 정답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간호입니다. 호스피스 완화간호는 말기 질환으로 인한 통증, 불안, 증상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간호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최대한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생명 연장을 위한 간호는 아닙니다. 통증 관리, 호흡 지원, 구강 관리, 식이 관리, 대소변 관리, 피부 관리, 정서적 지원 등을 합니다.